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영부인 프로젝트로 불렸던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성과는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2009년 시작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지금까지 7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통과 때부터 결식 아동 급식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어 말이 많았는데요.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지난 26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사용처가 정해진 정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의 돈 문제라는 점에서 사안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찬성 189표, 반대 7표로 의결했습니다. 2년여 전 50억 원의 예산 통과를 도왔던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이번 감사 요구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감사 요구안은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과 운용,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특히 2011년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에 5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변경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은 한국농림식품부가 2011년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맨해튼의 고급 한식당 오픈을 목표로 추진했던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현실성이 떨어진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뉴욕 한인 식당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에 참가할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요구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시키는 프로그램인 Secure Community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Secure Community의 본래 의도는 강력 범죄 전과 이민자 색출이지만 무고한 이민자들이 억울하게 체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ecure Community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역 경찰과 공조해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의 지문 대조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 추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Secure Community를 제한시키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시 의회에서 통과된 Secure Community 제한 법안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중범죄가 아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갱단, 테러리스트 명단 등에 올라있지 않은 경우 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당국의 인도 요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체자로 체포되더라도 수사 중에 자행되는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해 5월부터 일방적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에서 Secure Community를 강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뉴욕주가 Secure Community 협약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한 후 1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와 시민 참여센터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난 28일 첫 수업을 가졌습니다. 첫 수업부터 학생들의 열기와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 지난해 10월 시작해 9명의 일기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2기 학생들을 모집해 총 11명의 학생들이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5월까지 진행되는 12번의 수업 시간 동안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일본의 전쟁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수업과 인터뷰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크라임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안부를 운영한다든지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칠 예정이고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 처음 듣는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린당한 여성인권 문제와 전쟁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동북아시아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The reason I took this class is because I was interested in comfort women and their story, and also I wanted to see the backstory of why, the Japanese as hated amongst Asian groups.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1기 때와는 달리 2기 학생들은 많은 지원자 중 선발 작업을 통해 뽑을 만큼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월이 끝나고 야심찬 3월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한풀 꺾이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뉴욕 시내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어제부터 또는 오늘, 내일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일부터 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교통수단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입니다. 월 정액권, 1회 편도권, 왕복권, 10회 승차권 등의 요금이 지역에 따라 8.2%에서 9.3%까지 오르며 주말용 뉴욕 시내 편도 요금은 현행 3달러 75센트에서 4달러로 인상됩니다. 2일부터는 나머지 주 정액권과 CD 티켓이 인상됩니다. 일요일인 3일 자정부터는 뉴욕 시내 전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이 일제히 단행됩니다. 1회 승차권은 2달러 50센트로 오르고 충전 시 지급하는 보너스는 7%에서 5%로 낮아지며 월 정액권은 112달러로 인상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요금도 3일부터는 50센트가 올라 6달러가 됩니다. 인상 이전 정액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10일까지 기존 메트로카드를 MTA 측에 확인받으면 됩니다. 맨해튼을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 통행료는 이지패스 이용 시 기존 4달러 80센트에서 5달러 33센트, 현금 이용 시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리자노 브릿지는 현금 통과 시 15달러 등으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한 비영리 단체가 뉴욕주 드림법안의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분석했는데요. 이득은 연간 4,000달러, 손실은 연간 1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비영리 단체인 재정정책연구소는 어제 뉴욕주 드림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 드림법안을 시행할 경우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2%인 연간 1,700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연간 5,000달러씩 4년간 2만 달러를 지급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이들이 졸업 후 연간 2만 5천 달러의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고 여기에서 매년 3,900달러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주 대졸자 평균 연소득 6만 1,000달러와 고졸자 평균 연소득 3만 6천 달러의 차이로 2만 5천 달러의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4천 달러씩 8천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졸업 후 추가 연소득 10,000달러, 추가 세수 연간 1,000달러가 산출됐습니다. 보고서는 연간 4만 5천 달러에서 4만 9,999달러인 중간소득계층의 추가 부담 세액은 87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단체들은 불체자 구제 등 이민 개혁으로도 미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 효과를 미쳐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산모의 약 30%가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인 산모의 메디케이드 이용률이 4%도 안 되었던 1987년에 비해 1995년에는 거의 50%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전체 25개 민족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산모의 수를 집계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난 2011년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아기를 출산한 한인 산모는 37.2%였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한 한인 신생아가 총 1,199명임을 감안하면 446명의 산모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한 셈입니다. 전체 25개 민족 중에서 한인은 16번째였으며 전체 인종의 메디케이드 이용률인 59.7%보다는 낮았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한인 산모 집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불과 3.9%이던 한인 메디케이드 이용은 1988년에 6.4%, 1989년 8.2%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갑자기 3.5배 증가한 28.8%, 이듬해인 1991년엔 40.4%로 급증했습니다. 1992년 이후 메디케이드 이용이 가장 많았던 해는 45.9%를 나타낸 1995년이었으며 가장 이용이 적었던 해는 29.3%의 2007년이었습니다. 최근 메디케이드 이용률이 적어지는 이유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보다 쉽게 미국 내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저지의 한 증권회사가 미국 증권업계 최초로 한국어 온라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뷰트레이드 증권사가 오늘 선보인 한국어 웹트레이딩 시스템 웹트레이더입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 일명 HTS 방식으로 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미국 증권 시세 조회, 주문, 계좌 조회 등의 증권 거래와 미국 증권 시장 지도, 종목 입체 분석, 미국 증권사 리서치 투자 의견 등 컨텐츠를 한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들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현지 증권사들의 어떤 한국어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민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처럼 이 미국 땅에 있지만은 정말 편하게 한국에서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뷰트레이드 증권은 웹트레이더와 함께 사용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 뷰트레이더 엘리트도 선보였습니다. 역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자장외 증권 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특정 시장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리베이트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데이 트레이더들을 위한 고객 맞춤 차트, 관심 종목 리스트 및 실시간 시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뷰트레이더사는 앞으로 전통적 증권 서비스인 전화 투자 상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등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뷰트레이드 증권은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7개국에 미국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트레이딩 전문 증권 회사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패스포드 데이를 아세요? 미 전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전국의 패스포드 에이전시 중 편한 곳을 방문해 곧바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인데요. 오는 3월 9일입니다. 연방 국무부에서 주최하는 패스포드데이 연례 행사는 오는 3월 9일 전국 25개 여권 신청 오피스와 주요 우체국 등 공공기관 수천 곳에서 열립니다. 뉴욕의 경우 맨해튼과 버팔로의 여권 신청 오피스 2곳을 포함해 우체국, 공립도서관 등 150여 곳에서 예약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뉴저지는 총 23곳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운영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주중에 패스포드 에이전시를 방문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패스포드 데이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뉴욕의 여권 신청 장소는 맨해튼 여권 신청센터와 맨해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우체국,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등이며 뉴저지는 에지워러 우체국과 페어뷰 우체국 등에서 가능합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패스포드 데이 행사를 통해 매년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여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본 식민지의 통치하에 항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93주년 3.1절이었습니다. 고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는 뉴욕 대학생들에 의해 대한독립 만세 함성을 외치는 행사를 갖고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만방에 알리는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독도 문제를 비롯해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되는 망언과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극우 성향 네티즌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로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스스로 지원한 매춘부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드 로이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미래도 왜곡된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상은 일본 국회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7세기형 일본의 모든 역사 기록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닌 한국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는 지난 1924년 일본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 해역이 지난 17세기 중반 고지도의 사본에서 한국해로 표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진실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역사 왜곡의 발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해외 동포 단체들은 일본의 인권 유린을 짓밟는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 하원에 채택하게 하고 각 주에도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해 놓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수 김정은과 한국의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독도와 동해가 한국 땅과 한국 해역임을 알리는 광고판을 게시하는 눈물겨운 애국심을 보였습니다. 사회부 외교사절단은 구글이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한 것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주소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 표기 역시 미국 교과서에 잘못된 역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100억 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정 청원 서명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정치인들에게까지 활발한 접촉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것도 아닌 한인 동포 밀집 지역이자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레오니아 중학교의 미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본해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곳도 아닌 이곳 지역에는 한인 학공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한인동포 교육위원과 한인 정치인들이 여러 명씩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옛집에 돌아와 서재 정리를 하며 이삿짐 상자에서 꺼낸 책 한 권을 펼쳐 읽다 보니 책 속에 담긴 추억이 새삼스럽고 아내와 함께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길을 달래다 보니 이것이 진정 사람 사는 맛임을 알겠더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달 85번째 생일을 맞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 중이며 아쉽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비운의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 또한 2006년 돌아가셨습니다. 퇴임 후 국민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지내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